안녕하세요. 다양성과 포용 현대가족의 위기지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통해서 한국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요즘 드라마엔 이런 가족도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피가 물보다 진하나요? 아니야. 요즘 드라마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전통적인 관념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드라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재혼 가정, 입양 가족,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등의 다양한 가족들이 실제 드라마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형성하는 기준은 혈연인가요? 아니면 결혼인가요? 자, 드라마 조립식 가족이라는 곳에서는요, 실제 이런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 조립식 가족에서는요, 생판 남이었던 두 남자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 셋을 남매처럼 키운다고 하네요. 윗집, 아랫집에 사는 이웃 사이로 처음 만난 두 남자가 있는데요. 이 두 남자가 부부처럼 가사를 분담하면서 성이 모두 다른 세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은 남매처럼 깊은 정을 나눈다고 해요. 자, 이 조립식 가족, 이 말 그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의 형태로 같이 생계를 나누고 가족의 형태로 정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른 드라마 가족계획이라는 드라마에서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5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특수 능력이 있는 한 가족이 도시의 극악무도한 악당들을 처당하는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휴먼 드라마라고 해요. 혈연으로 묶이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더할 나위 없다고 하고요. 엄마는 몇 명이 죽든 상관없으니 아이들만 안전하면 된다 라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아빠는 그런 아내를 지킨다고 해요. 자,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5명이 가족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고분분투하는 내용으로 읽혀지는데요. 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혼인율과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화면과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로 형성되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드라마는 더 이상 우리의 흥미를 끌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달라진 가족상을 담아내지 못해서 외면받던 가족 드라마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새로운 시도를 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출생률이 낮아져도 가족에 속하고 싶다는 욕망은 여전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결핍을 채워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드라마가 성행할 것이라고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생활을 하고 정을 나눈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꾸리고 있진 않나요? 그러면 가족은 어느 정도까지 가족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에는 부부, 즉 생계부양자의 남편과 전업주부의 아내 사이에 생물학적인 친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전형적 가족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나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물학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가족의 모습을 전형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형적 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반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 다양한 형태의 지금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각 유형의 가족들은 가족 자체가 기능적 결혼을 내포하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생물학적인 친자녀와 부부,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고 가정을 지키는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그런 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부모 가족입니다. 자, 이 한부모 가족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만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 미성년자가 한쪽 부모와 거주하는 가족 유형을 형태로 할 때 이런 것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미성년자가 한쪽 부모와 거주하는데요. 이 한쪽 부모가 헤어진 그런 상황이겠죠. 그 헤어진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의 사망, 미혼 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한부모 가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한부모 가족은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이혼으로 인해서 일시적 혹은 영구적 형태의 한부모 가족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또 이런 그 한부모 가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한부모 가족들이 생계부양과 육아의 역할 과부하,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 사회의 편견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가족의 구조적 측면보다 한부모의 정서적인 균형과 가족 기능의 수준이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요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조적인 결핍을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가족이 정서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들을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는 재혼 가족도 있습니다. 자, 이미 한 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 후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구성한 가족을 재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남녀 모두 재혼인 형태가 있고요.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 혹은 초혼 여성과 재혼 여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재혼 남성과 초혼 여성이 결합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남녀 모두 재혼인 형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재혼 가족은요, 부모 자녀 관계가 먼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형성을 할 때
이 뭐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되고 그 이후에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계의 문제와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가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혼 자녀에 대한 역할 수행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역할 경계를 잘 형성하고 또 전현 자녀에 대해서도 역할을 잘 구분을 할 경우에 또 건강하게 가정을 유지하고 또 가정으로서 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동거 가족을 우리가 가족의 종류로 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동거 가족, 명칭 그대로 같이 살고 있지만 가족의 형태를 띠고 가족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족의 유형을 말을 하겠는데요. 이 비동거 가족은요, 가족원들이 취업 활동이나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한 가족이 가족의 구성원을 가족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할 때 이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사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동거 사유에 따라서 직업적 목적이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인한 비동거 가족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자, 이런 비동거 가족은요,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 가족원이 떨어져 지내는 가운데서 그 떨어져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는 독립성을 가지고 또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점에서도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거비용과 가정관리비용, 통신비, 교통비, 대리 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다는 점에서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현대사회의 변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 주거를 따로 하는 이런 형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입양가족이 또 있습니다.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 앞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에서 부부와 그리고 생물학적인 어떤 혈연 관계에서 자녀가 구성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에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입양가족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입양가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닌 법적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친자 관계를 맺는 가정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특히 그 연예인들이 지금 본인들이 이제 입양을 선택을 하고 또 선택한 그런 가족 관계를 맺은 그런 모습들을 이 미디어에 나와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게 전통적인 가족의 어떤 그 혈연 관계로 이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경제적인 공동체를 유지를 하면서 가족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족 관계가 그냥 단순한 사회적 관계로 유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친자 관계를 유지를 하죠. 자, 이런 그 입양 가족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입양 가족 과거에서는요, 가계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혈통주의에 기반해서 비밀리에 부모 중심의 입양이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런데 가계를 이어야 되고 이게 나의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나의 자녀를 원해. 이럴 경우에 이 혈통주의에 기반해서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부모가 선택하여서 입양이 많았죠.
그래서 예전의 경우에는 갓 태어난 아기, 또 특히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선택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입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아보다는 뭐 여아 중심으로 입양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는 부모들이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의 어떤 복지와 이 삶을 잘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가족들의 어떤 신념에 근거하여서 아동의 욕구에 중심을 둔 아동 중심 입양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컸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어떤 삶과 이 아이의 어떤 그 생활을 위해서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죠.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의 어떤 입양 가족의 모습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입양 가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원가족 분리에서 오는 애착 문제가 있습니다. 좀 나이가 커서 입양이 될 경우에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원가족이 분리되지 않는,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친부모가 존재하는 경우, 아이가 또 이 친부모를 기억하는 경우, 그리고 이 양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중간에 아이가 샌드위치처럼 끼워져서 갈등을 겪을 때 혼란을 겪기도 하는 거죠. 또 이 입양 부모가 또 혹시 이 아이가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떠한 혈통에서 올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자녀가 나중에 다 키웠을 때 친부모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죠. 자, 이런 다양한 입양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입양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조손가족입니다. 자, 이 조손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서 18세 이하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손가족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조손가족, 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를 대신하여서 키우는 형태, 과거에는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이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이 조손가족의 형태가 많이 존재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 조손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이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 아동에게 있어서는 친밀감과 유대감 속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일 수가 있겠죠. 만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어떤 손길,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대리적인 양육에 의해서 아이가 18세까지는 키워져야 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부모를 대신하여서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또 적절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로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사회적인 손길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의 유행은요, 무자녀 가족입니다. 이 무자녀 가족, 앞에서 가족이라고 할 때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것을 전통적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자녀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의식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임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신체적인 이유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무자녀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난임, 불임과 같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원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상황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아니면 가치관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무자녀 가족은요, 독립성, 자녀로부터 구분되는 자신의 생활의 자유로움, 자율성의 증가,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경제적인 여유, 배우자와의 친밀성 증가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남녀가 가족을 이루었는데요. 서로에게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겠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런 즐거움, 안정감보다는 우리 두 부부의 생활을 유지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녀 양육의 기회, 그리고 여기서 파행되는 부모 역할의 성취감도 아주 클 텐데요. 이런 부분을 선택하지 않는 어떤 기회부용이 존재합니다. 자, 얻는 것이 있으면 또 놓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자녀와의 신체적, 정서적인 상호작용의 어떤 결핍,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의 의무 수행에서 오는 소속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손실 요인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향후 아이를 낳을, 결혼을 하고 선택을 한다면 아이를 낳을 계획이신가요? 혹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자, 원하든 원하지 않던 자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는 늘려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족의 유형으로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거주하지만 한국인과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 결혼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권의 어떤 여성들 혹은 남성들 이 가족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가진 사람과 다른 민족이 구성하여서 우리나라의 그 한 가족을 이루는 형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부가 양쪽 문화를 다른 문화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문화 가족은 문화 충돌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부부가 양쪽 문화를 잘 수용한다면 풍부한 문화적인 자산이 가족과 사회의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경우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두 가지 문화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 자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가지 문화권을 다 이해하고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그 다문화라는 것이 이제 사회가 수용되지 못한다면 차별과 편견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력,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통합되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의 다문화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과 취업,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의 다문화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미래 가족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 가족은 가족 형성 및 재생산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족 형성이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결혼뿐만이 아니라 비혼 동거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비혼 동거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보았었는데요.
실제 비혼 동거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비혼 부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통하지 않고 비혼해서 동거하고요. 또 비혼하였다 하더라도 또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실 또 아이를 낳는 재생산 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연 출산뿐만이 아니라 인공 수정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대리모 출산이나 입양 등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족 형성과 재생산 방식이 변화할 때 이 안에 이 가족 내에서의 부모됨의 모습들도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재생산과 돌봄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가족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위탁부모나 계부모,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로 부모됨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선택적 가족이라는 것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적 가족이라는 것은요, 패밀리 오브 초이스, 패밀리를 초이스한다는 것인데요. 자, 혈연이나 법적인 유대 관계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획득된 가족의 유대, 돌봄, 부양 등을 실천하는 가족 형태입니다. 앞에서 우리 신문기사에서 찾아봤던 이 드라마에서 살펴봤던 이 가족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국가의 제도적 틀에 벗어나서 자신들이 가족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런 선택적 가족의 모습은 종종 국가의 제도적인 틀에 맞서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커플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성소수자 커플은 서로 사랑을 하지만 법적인 관계에서 가족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서로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의 유대와 돌봄과 부양들을 나누는 것이죠. 자, 이런 선택적 가족의 확산이라는 것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 사회적, 물질적 부양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소속감과 유대를 유지하는 선택적 가족이죠. 자, 이런 측면은 대안적 생활 방식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계화와 문화 초월 가족의 증가에 또 미래 가족이 변화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 사회가 세계화와 더불어서 다양한 어떤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기술, 그리고 통신 문화, 교통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교육과 그다음에 취업을 통해서 가족들이 조금 떨어져 사는 그런 모습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까지, 다른 문화권까지 장기간 떨어져 거주하면서 가족의 유대 그리고 그 가족 생활을 유지하는 형태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다가 그 가족이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뭐 국가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겠네요. 뭐 1년에 몇 번 서로 교류하면서 지내는 가족의 형태. 이것이 사실은 문화 초월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족도 유지가 되고 당연히 유지가 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모여서 사는 그런 가족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세계화, 문화 초월 가족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그 외에도 타 문화권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는 경향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세계화, 문화 초월 가족의 증가는요, 초국적 가족, 이런 다문화 가족의 증가, 또 일국적 정상 가족에 대한 전제나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해야 된다는
동거동제의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 그 친척 분들도 보면은요, 뭐 유학을 떠나서 그 중에서 아버지만 혼자 돌아오셔서 가족이 그 공부를 마칠 때까지 계속 따로 살다가 뭐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시고 또 자녀분은 그 문화권에서 살고 또 1년에 한 2번 정도 모여서 살고 뭐 이런 서로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화 초월 가족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가족의 개념이 확장될 것입니다. 자, 전형적 가족을 의미하는 더 패밀리의 개념에서 이제 가족들 혹은 가족의 삶 아니면 가족 실천 등의 용어로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더 패밀리, 전형적 가족이 이성의 두 부모, 즉 부양자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유형에서 이 가족의 형태로 가족의 행위와 가족의 모양을 띠는 그리고 가족 실천을 하는 등의 용어로서 가족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즉 생계를 같이 하고 정서를 나누고 가족의 삶을 같이 하고 가족이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 가족의 다양한 모습으로 패밀리즈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경험의 다양성과 삶의 다른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방향성, 삶의 방식이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선 후에 개인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 가족 공동체의 유형이 더욱더 다양화되고, 이런 가운데 획기적인 가족 유형도 출현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혹은 독신 가구, 싱글 하우스홀드라고 하죠. 이런 1인 가구와 독신 가구는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성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 실제 이 개인주의 확산과 인구 구조의 변화,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 불안정성, 독립과 삶의 여유에 대한 추구, 결혼의 당위성이나 제도적 가족에 대한 회의로 인해서 이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연령에 따라서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취업의 어려움과 결혼 간의 변화, 장년층의 경우에는 이혼 및 기러기 가족 등의 이유, 고령층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실제 우리 주변에는 또 다양한 방식의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의 미래는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가족의 형태를 형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존재하고요. 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패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아닌 개나 고양이 등을 가족원의 범주로 포함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패밀리의 장점으로는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들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위안과 우정, 교감,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우울, 외로움 감소와 주관적 행복감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반면 이런 이 패밀리 가족의 단점으로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펫로스 증후군, 혹시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에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지는 펫로스 증후군과 이웃 간 갈등과 유기동물 증가 등의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초국적 가족이죠. 자, 세계 가족입니다. 자, 국가 또는 국적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족 생활 또는 가족 관계망을 의미하고요. 자, 이런 두 개 이상의 국가나 문화권으로 흩어져 장기적으로 분거하는 유동적인 관계 속에서 정서적 가족 유대와 복지, 소속감 등을 유지하는 가족의 형태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비혼모 가족이죠. 예, 비혼 상태로 자녀를 갖고 가족을 이루는 비혼모 가족도 늘고 있고요. 대다수 이런 비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 가족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미혼모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가족과의 힘든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혈연 공동체도 있습니다. 자, 그룹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일 텐데요.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요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일반 가정과 유사한 규모의 거주시설로서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 목적인 대한가족의 조금 형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룹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비혈연 가족 생활 공동체인데요. 뭐 양부, 양모와 같은 입양은 아니지만 대한가족의 형태로서 아이를 잠시 맡아서 가족의 형태를 띄우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비혈연 공동체도 지금 현대사회뿐만이 아니라 미래사회에서는 많이 늘어날 그런 형태의 가족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성소수자 가족도 우리 미래에서 많이 예측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동성애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동성애 커플로 구성되거나 동성애 커플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성소수자 가족의 그 개념은 이성 간의 성적 결합으로만 종족 보존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면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성소수자 가족은 좀 인정받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늘어나고 많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성소수자 가족도 많이 존재하고 많이 수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성소수자 커플은 이성애 커플과 달리 성역할 기대 공식이 존재하지 않고요. 실제 남성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지 않고 아내가 양육 및 가사노동 전담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양성적인 모습을 띠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소수자 가족들은 이 다양한 영역에서 협상을 통해서 가족 생활을 실천을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소수자 가족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늘어날 미래가족의 모습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외국의 경우에는요, 인공수정이나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가족을 띄고 가족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성소수자 가족으로 해서 삶의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로봇과 인공지능, AI가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자, 로봇이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반려동물까지는 내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인정을 할 텐데, 과연 인공지능이 가족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도 가족이 구성원이 되는 가족 요용으로 존재할 것이라 라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간호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에게 이 로봇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소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돼서 이런 돌봄 노동이나 친밀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과연 이 로봇이 법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을까?
로봇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또 로봇이 또 망가지거나 또 이렇게 노화될 때 안정성의 문제는 없을까 등등의 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우리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미래 사회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의 그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의 형태가 많이 다양화되고 있고,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비동거 가족, 입양 가족, 조성 가족, 무자녀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미래에는 가족 형성의 다변화와 재생산 방식이 변화될 것이며 삶의 방식 역시 다양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족의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영주 외에 뉴노멀식의 결혼과 가족, 이정아 외의 결혼과 가족, 친밀한 관계의 변화와 선택을 참고하여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